할 수 없습니다. 삶이 너무 팍팍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농담이라도 한마디씩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제 독서실 같이 가서 공부 열심히 각자 하다가 잠깐 나와갖고 밖에 나가서 뭐 담배 한 대 피면 이건 아니고 어쨌든 뭐 그러면서 뭐 잡담도 좀 잠깐 나누고 음료수 한 캔씩 마시면서 이런 걸로 약간씩의 이제 공부의 스트레스를 좀 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고 쳐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잡담이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이 잡담에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참여를 해야 돼? 지식의 폭이 바로 이 잡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 첫 문장에서부터 벌써 뭐야? 3단문법 쓰인 거야. 첫 문장부터. 지식의 폭은 잡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데, 잡담은 뭔가 우리의 좀 이런 단조로운 생활에 활력을 집어넣어주는 요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어서 갑니다. In short, 자, 요약하자면 there's nothing small. 작은 것이 없답니다. 여기서 small은 사소한이라는 뜻이죠. 그럼 사소한 단어 나오면 내가 맨날 쓰는 거 있죠. 이런 거, trivial 이런 단어, trifling 이런 거, 뭐 petty 같은 단어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자, 어쨌든간 사소한 게 없답니다. about small talk. 자, small talk에 관해서는 사소한 게 없어요. It's a social 여기서 lubricant라고 나왔는데 이게 아까 읽었던 윤활유입니다. 윤활유. 그것은 사회적 윤활유입니다. That looms large in all human exchanges. 인간의 모든 교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윤활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 간의 관계를 뭔가 좀 딱딱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부드럽게 어떤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being informed, 알게 되는 건 on a wide range of topics,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즉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잖아.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뭔데요? 지식의 폭을 넓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Outside your area of expertise, 너의 전문 지식 영역 바깥쪽 외적인 그런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네가 알게 되는 건 can be immensely helpful.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뭐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여기 나왔잖아요. 사회적 다리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다리를 건설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어서 볼게요. 만약에 내가 그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그 클템 해설가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저 전화번호 있어요. 참고로. 카톡 있어요. 이건 잡담이에요. 이거야말로 스몰톡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research has shown. 자, 연구는 보여준답니다. 대절을요. 더비격부 나왔네요. The more people feel. 사람들이 더 느낄수록 뭐라고? They have in common. 그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느낀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각자가 가진 지식의 폭이 있어. 내가 가진 지식의 폭이 있고 스모가 가진 지식의 폭이 있어. 근데 이 각자의 지식의 폭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렇다면 the better they like each other. 그들이 서로를 더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게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관심사가 똑같으면 서로가 좀 친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by increasing your breadth of knowledge, 너가 너의 지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you will be able to project, 너는 투영할 수 있을 거랍니다. A favorable image more easily, 더 쉽게 호의적인 이미지를 투영할 수 있을 거래요. With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쉽죠, 내용? 쉽죠? 그러니까 이 13강 특징이 다 비슷비슷한데 뭔가 그럴듯하게 쓰려고 하는데요. 전체 내용으로 보면 겁나 쉽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봐. 전체 내용은 쉬운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단어나 표현 같은 게 헷갈리게끔 써놓은 패턴들이에요. 지금 13강이 다 비슷하거든. 그럼 니네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니네가 학교 선생님이야. 13강으로 시험을 낼 거야. 자, 시험을 요건 좀 쉽게 내야겠다. 뭘로 내래? 전체 내용에 관련된 걸로 내면 되겠죠. 그렇죠? 전체 내용은 쉬우니까. 이번 시험 조금 어렵게 내야겠다. 뭘로 내래? 세부적인 거 위주로 내면 되겠죠. 그래서 어휘라던가 일치라던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우리는요 항상 어렵게 나올 거를 상정하고 보자는 거야.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너네가 만약 교식할 때 13강 됐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 거 13강에 4번 볼 건데 보기 전에 좀만 시작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 코로나 걸리지 6달이고. 데이트가 있네. 데이터. 나 머리 또 내가 또 내가 대한민국 축구 대한민국 축구가 또 먹을 사람 너 이거. 아, 뭐 먹을 사람 아 하나만 어떻게 먹어? 축구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았지? 대만에 아 어렸거든요. 이거 어디서 나왔지? 이거 좀. 한국에 이게 진짜 많아 코스타리카. 4대 0 전을 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 정신을 차려. 맞긴 해. 아니 코스타리카도 꼬장만은 플레이가 없지. 우리나라 3번인가 졌을 거야. 코스타리카인데 근데 4번인가 이겼어. 3번인가 4번인가 이겼어. 어디 하셨다고? 코스타리카. 누구이면? 코스타리카에? 정말 많이 1대1이네. 아니 씨발 너무 욕하면 안 되는 거야. 저거 아니야? 황희찬. 이찬이랑 감천한다고. 황희찬. 아 그러니까 조용히 안 나와 진짜. 이빨 뜯어. 아 줘봐. 빨리 가줄게. 빨리 가줄게. 여기까지 알고 여기까지 알고 먹으라니까. 뭐야 이거? 야 근데 이거 꺾이는 게 아니라 이거 꺾이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아 꺾이는 거야 이거? 그냥 뜯으면 안 돼? 뜨거. 이거 뭐야? 흠집하는 게 뭐야? 내가 좀 미쳐가지고 나 이렇게 뛰고 있었잖아. 이거. 와, 비디오 게임 잘 친다고 하다 아까 나한테. 아니 근데 오. 3, 2. 이거 먹게? 사람들은 맞아 물좀 마시고 왔어 주세 그 바로 잡고 먹어요? 뭐를? 먹으려는데 나는 바르지 않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려놓은 거 봤어. 전자레인지에 돌려놓은 거 봤어. 개질들 먹는 거. 뭐야 먹을래? 교감쌤이 요리한테 엄청 기대하고 있대 교감쌤이 요리한테 엄청 기대하고 있대 대충 과거랑 뜨는데 솔직히 과거 원화주기 할 거야 아마 거기는 심사위원들이 과거랑 다 관련된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힘들고 우리도 막 왼쪽 보잖아 이거는 어? 우리도 밥 중심 보잖아 아니, 거기는 선생님이 다 경기국과학과 관련된 사람들일 거야 아마 우리 쌤이 과학 연계고등학교 쌤이 그 정도로 적을 줄 몰랐어 지금 생기부에다가 경기도 융합교육원에서 주최한 경기도 그 동아리 과학 동아리 발표회 행사에서 학교 대표를 참가하여 어쩌고저쩌고 무슨 발표를 하고 이렇게 적어준다 강대현이랑 김광원 불러요 나랑 영상 다 하는 거지 가서 내가 그 영서가 발표하고 내가 집에 온다 우리 파이팅 파이팅. 너네 들어오지 밖에서 기다려 어제 얘기하고 왕갈비 먹었어 수원 망갈비 큰다. 그래 먹고 싶어 아 오늘 가게? 오늘 가게? 맞아. 응? 내일 대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 근데 어렵게는 공부는 진짜 빡치 뭐 귀찮은 거 좀 많잖아 생각보다. 빡쳐 그냥 빡쳐 귀찮은 거 있잖아 귀찮은 거. 그거 진짜 빡치면 풀어가 물리는 파동 집중 안 하면 혼나는 거고
지구가 오쉣 토끼네 그 무슨 싸우는 거 너 지금 어디 아 실력. 다 했는데 아 실력. 교회까지? 이미 세 바퀴 돌렸는데요. 실력. 완자 공기 한번 끝나게? 가고 좀 와. 더러워 한번 끝난데? 이거 박선일 걸 봐야 돼. 이거 방금 좀 안 하고 싶어. 아 힘들어. 아무것도 힘들어. 피곤해. 내일 대 나가야 돼서 그래. 공부 좀 하고 자야지. 발표할 거니. 난 내일 예상지금 다 준비해야 돼서 몇 시에 될 거냐? 근데 그 예상을 뛰어넘지 좀 않았어. 나 어제 해성 없어 그랬어. 맨날 가서 마실 거 마실래? 아니 이현님 마셔야 돼 오늘 일찍 못 자고 일찍 거든요 커피 마시고 야몇 시에 갈 건데? 진짜 요즘은 먹는다 이거. 아? 아 진짜 소리지 마. 뭐 얘 하는 거? 굳이 자기 스스로에서 비웃음거리 많다는 것 같다. 제가 진짜 내 비에 내면한 게 있어. 나 진짜 그게 지금 화학 얘기하는 거지 뭐? 왜 굳이 저런다는 생각을 스스로 이번에 좀 엄청 많이 넣을 거 같는데. 뭐나 나대지 마 몇 시에 잘 거냐고. 12시쯤 집에 아 진짜 금방 사이다 내주라고. 어? 사이다 보내라고. 아 이 새끼 말하는 싸가지가 없어서 안 되겠어 딱 다음에 1등급짜리를 넣으면 넌 안 되겠다 야 딱 5시간 간다는 마인드 받아. 그동안 돈을 쏟을 뿐이고 늦잠 자기 많이 기발되고 문자. 야, 카이탑 한 번에 18,000원에 미친 사람 딱 진짜 딱 5시간. 그 정도만 자세요. 가는 게 전부. 잠깐만 주세요. 쌤 이게 생기부예요 제가 학교 대표로 참가해서 경기도 융합교육원에서 주최하는 경기도 과학동아리 발표에서 무슨 활동을 했다고 자세히 적힌다는데 이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학교 대표를 참가한다고 적혀요 의미가 크죠. 이거는- 대회명도 정확하게 들어가는 네네. 그거는 꽤 의미가 있죠. 참가의 일을 근데 그게 그냥 한 줄만 써 있는 거라면은 한 조금 줄은 약할 아니에요. 수 있고요. 뭔가 좀 부수적인 뭔가가 좀 더 있긴 있어야겠죠. 발표 내용 완전 빵빵하게 네네 뭐 그런 거라든가. 네. 그래야 이제 그거를 이제 면접관이 보고 이제 질문할 거리가 생기는 거겠죠. 네. 일할 수 있었는데. 응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제가 그 신문 그 뉴스 기사를 봤는데 아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봐갖고 하나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좀 이제 저기 막 커버 스토리만 좀 읽어주자면 지방에서 인서울 스카이 그리고 의치대 반수생 10만 명 응? 이게 제목이에요. 대학 자퇴 역대 최대. 서강대, 외대 신입생 10%가 자퇴. 서울대 자퇴도 405명으로 최대 인원. 스카이는 공대 출신이 이탈이 많아. 올 수능 응시 10명 중 3명이 N수생.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요. 지방에서 인서울, 인서울에서 스카이, 스카이에서 의치 한야 이쪽으로 이제 더 높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그래서 애들이 계속 반수를 하는 거야. 나 서울대 다니는데도 반수를 하는 거야. 의대 가라고. 이러는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러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되게 의미가 큰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저는 좀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왜 그러냐면 뭐 얘기하면 조금 길 수 있는데 최대한 간추려서 얘기할게요. 결론만 말하면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컷이 약간 낮아질 수 있어요. 수도권 네, 그러니까 인서울이나 이런 나름 좋은 대학들 있잖아요. 그 중경급 대학교, 그러니까 중경외시 라인이 있잖아요. 건동홍 이런 라인이 있잖아요. 요 라인에 커트 라인이 약간 낮아질 수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시의 비중은 더 낮아질 거고요. 이로 인해서 그리고 면접 비중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편입에서 뽑는 인원이 많아질 거고요. 다 이런 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반수생이 많아진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이것들이었어요. 네. 결과만 말씀드린 거예요. 결과. 과정이 있는데 과정까지 다 말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과정을 생략하고요. 어쨌든 뭐 이런 게 좀 있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가는 뭐 근데 크게 뭐 저기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방에 대학 갈 때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 방에 가세요. 그런 거 문제 없어요. 사람들이 13강 4번 보겠습니다. 자, 통념 반박했거든요. 읽어볼게요. 통념부터. 사람들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때 보존과 강력한 오염 방지의 필요성에 동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깔끔해야 된다. 무조건 제일 깔끔한 게 최고다. 그러니까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비용을 고려한다면은 상당히 적은 동의가 존재했답니다. 즉 오염 방지를 할 때 비용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이제 그 아래 이제 예시랑 결론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오염 방지를 많이 할수록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이 싸면서 오염 방지를 100% 할 수 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라는 건 뭐 금전적인 비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자원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적, 인적 자원, 모든 자원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당연히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아래 예시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All the people can agree on the need. 자, 비록 사람들이요 필요성에 동의할 수 있답니다. 어떤 필요성? For conservation, 보존과 and strong anti-pollution efforts니까 강력한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이겠죠.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비용이 고려되지 않을 때. 비용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더러운 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무조건 제일 최고로 깨끗한 거. 이것만을 고려하겠죠. 하지만 when costs are considered, 비용이 고려가 되면은요. 자, 여기까지가 통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통념. 이 이후부터는 반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문장이 다 있는 거야. 하지만 비용이 고려가 될 때는 there is significantly less agreement. 상당히 더 적은 동의가 있답니다. 즉, let's consider some of these costs. 자, 이러한 비용의 몇 가지를 한번 고려해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용이 고려될 때는 이제 사람들의 합의가 많이 줄어들었대. 그러니까 아니 좀 덜 깨끗하면 어떠냐? 이렇게 됐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비용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그것들은요, 그 비용은요, 제한을 포함하는데 뭐에 대한 제한이냐? 이런 제한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뭡니까? 그 비용의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개인의 행동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산업과 일자리의 relocation이니까 재배치, 그리고 new bureaucracy, 이제 새로운 관료 제도, 그리고 and the development of expensive new technology니까 비싼 신기술의 발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뭐 미세먼지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미세먼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정책을 한번 냈다고 해봐요. 어떤 이제 대통령 후보가. 자, 그래서 그 대통령을 이제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자, 우리 미세먼지 0으로 만들게. 비용이 필요하잖아. 어떻게 할 건데? 미세먼지를 어떻게 0으로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대책이 필요하죠.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그 짝개들이 그 공장 돌려서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단순히 그러면 그 공장의 가동을 멈추면 해결이 되냐? 아니에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무수한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 제품은 뭐 중국 거다 뭐다 해갖고 막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수많은 공장을 돌려주는 덕분에 우리가 다이소 같은 데서 값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팩트죠. 그러면은 이제 미세먼지 환경 때문에 공장 가동을 멈춘다고 해봐. 그럼 그만큼의 생산량이 안 나와. 생산량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하나의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 컬은 똑같은데 가격만 비싸지는 거야. 됐어? 그렇게 될 수 있죠. 또 하나, 그 공장에서 근로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 잘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수익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그 해당 회사에도 타격이 갈 거고요. 심지어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타국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타국 간의 외교 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비용이라고요. 이게 다 비용이야. 됐어? 이거를 다 고려해야 돼요. 이게 방금 말했던 이런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
이 모든 거에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우리가 과연 미세먼지를 빵으로 만듭시다. 이게 되겠냐는 거야. 안 돼요, 이거는요. 이건 안 돼. 그럼 그러려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엄청난 양의 금액을 중국한테 쏟아부어야 돼요.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어야만 그래야만 가능하겠죠.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줘야겠죠. 계속. 됐어?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또 세금 더 많이 걷어갑니다. 막 여러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금 우리 50%씩 걷는다. 막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미세먼지를 없애자 했지만 이거를 하기 위한 방법도 되게 복잡하고요.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생기는 그 결과로서 생기는 아주 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한 겁니다. 즉 비용이 적으면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없앤다?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타협을 봐야겠죠. 아, 미세먼지를 아예 없애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없애자. 왜?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만약 비용을 고려 안 하는데 그럼 당연히 미세먼지 아예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비용이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비용이 들잖아. 야, 이렇게 만약 대통령이 말하는 거야. 야, 니네 내가 미세먼지 아예 없는 나라로 만들어줄게. 대신에 세금 60%씩 내. 오케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걸?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의를 보는 걸까? 야, 내가 미세먼지 좀 적당히 없애줄게. 대신에 세금 그냥 내던 대로 한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 나라면 후자 선택할 것 같아. 나라면. 됐어? 그러니까 비용이 고려되면서 이제 비용이 고려되면은 이제 적당한 오염으로 그냥 합의를 보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뭔 말인지? 응. 자, 이어서 in assessing the issue of pollution, 오염의 문제를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the cost as well as the benefits, 혜택뿐만 아니라 비용도 must be considered, 고려되어야 한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뭡니까? 요지겠죠, 요지. 됐어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죠. 아니, 비용을 고려 안 한다면 당연히 깨끗한 걸 좋아하겠죠. 어떻게 비용을 고려 안 할 수가 있냐? 얘네가 혜택만 볼 수는 없다. 혜택을 보려면은 대가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는 뭐든지 마찬가지야, 뭐든지. 리턴이 있으려면요, 리스크가 있어야 돼요. 최근에 제가 입시 상담하면서 느낀 게 약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약대 가고 싶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내 조카가 니네랑 동갑이거든요. 내 조카도 약대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씨, 영어 7등급 받고 이러는데 무슨 약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근데 6, 7등급 나와요, 국영수가. 그래갖고 쉽지 않은 데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6등급 맞기. 6, 7등급 맞기가. 아니 왜? 나 쉽냐? 어렵냐? 뭔 말이야? 아무튼간 아니 주말마다 과외하러 오거든요. 우리 와이프한테 과외 받으러 와요, 조카가. 근데 이제 생물만 1등급이에요. 생물만 1등급이고 생물 1, 화학 3,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6, 7. 왜 그래? 그러냐? 지금 빠르네. 생각보다 되게 빠르네. 아무튼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진로 얘기 이제 나와서 최근 주말에 그래서 어디 가고 싶냐, 약대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안 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안 돼. 그래갖고 고모부 저 안 돼요? 안 돼. 너 그냥 그러니까 수시는 생각하지 말고 네가 만약에 정시에서 5, 1등급 받으면 그러면 약대 갈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오영식도 모르잖아. 이러면서. 저 더 세게 얘기했어요, 조카한테는요. 아니 가족이니까 더 세게 얘기해야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고모부 저 그럼 진로를 바꿔야 될까요?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 네 진로인데.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어느 계열로 가야 되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지 인생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만약에 진짜 나는 약대 아니면은 뒤지겠다 이러면은 뭐 진짜 3수고 4수고 5수 할 생각으로 그냥 공부 고지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욕만 안 했지 진짜 그냥 말로 패스입니다. 참고로 여학생이에요, 심지어. 그딴 거 필요 없고. 자, 내용 풀어보자. 따라서
It is unlikely. 가능성이 적대. 대절이할 가능성이 적답니다. We will decide to institute a no pollution policy. 자, 뭐랍니까? 그러니까 무공해 정책을 시행하려고 결정을 우리가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적답니다. 즉, that would be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할 거래요. To implement. 시행하기에 불가능할 거랍니다. 왜? 비용이 고려가 됩니다. 다음 장. And even. 그리고 심지어 approaching a standard of little pollution. 자, 작은 오염의 기준에 근접하는 것조차, 즉 미세먼지 아예 없애기 말고 미세먼지를 좀 많이 줄이자, 최소화하자. 이것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비용이 비쌀 거랍니다. 이것조차도 빡세다는 거. 됐어? Instead, 대신에 we are likely to choose. 우리는 선택할 가능성이 크답니다. An optimal level of pollution. 오염의 최적의 수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로 안 깨끗해도 돼. 약간 이 정도 한 반 정도 더럽게 살자. 왜?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비용 문제. 됐어?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제목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오염 방지 노력에 있어서 비용을 인식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결국 쉽게 말하면은 오염을 빵프로로 하는 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고요. 심지어 오염을 1, 2% 상태도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수준의 오염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쉽죠, 전체 내용. 그래서 자, 13강에 4번까지 나왔고요. 자, 그다음 바로 이어서 14강 갑시다. 14강 교재 다 풀으세요. 게이트웨이. 건이는 진짜 우리 학원 절대 안 끊고 오래오래 다녔으면 좋겠어. 내가 놀릴 사람이 없어졌어. 건이가 없으면 내가 너무 심심해질 거야. 반에서도 그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이. 아, 애들이? 네가 착해서 그래. 네가 착해서.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그지 같으면은 이제 이런 거에 막 정색하거나 이렇게 막 안 받아주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건이가 착하니까 그런 거지. 자, 또 이렇게 또 포장을 해야 이제 또 건이를 또 계속 놀릴 수 있거든. 자, 봅시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패턴은 단순하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누구에게나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업가와 관련 있는 특성은 있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대. 근데 기업가가 되기 좋은 최적의 조건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기업가와 관련 있는 특성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고요.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발달한다고 했는데 이 아래 예시가 나오거든. 근데 예시에 대한 거는 전부 다 뭐냐면 다 이걸 기반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사회적 환경. 다 이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개인의 사회적 환경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야.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는 걸 봤잖아요. 기업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가도 사업을 운영하는 거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주변에 개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기업가가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이 또 이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저도 좀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 주변에 사업을 해서 좀 잘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바로 이렇게 아는 분은 아니고요. 건너 아는 분이 있어요. 건너.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이게 저랑 나이가 2살인가 많거든요. 저보다 2살인가 많은데 어떤 이제 그 광고 대행업체 CEO예요. 사장이에요, 사장. 나보다 2살밖에 안 많은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네, 그 사업을 이제 원래 되게 작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잘 돼갖고 한 5년 됐나 이제 그 제대로 운영한 게 한 5년 됐는데 지금 너무 잘 나가서 여기 뭐지? 저 시그니엘 살거든요. 네, 일단 그걸로 끝났죠? 시그니엘 사는 걸로 끝났죠. 네, 그 저기 롯데타워 그 시그니엘 거기 살고요. 차가 8대인가 있는데 그 한 대 한 대가 다 그런 그러니까 제일 싼 게 포르쉐 카이엔이거든요. 제일 싼 차가 그 포르쉐 카이엔이 1억 얼마인가 해요. 근데 그게 제일 싼 차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내가 이제 막 가끔씩 이제 그분이랑 이제 팬 친구여서 가끔씩 이제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시오 이 짤이 있잖아요. 그거 막 가끔씩 올릴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주변에 이제 은근히 좀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내가 진짜 이제는 너무나도 지겨워서 이제 하도 내가 이 지겨워하는 걸 아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너는 왜 학원을 안 차리냐? 왜 너는 사업을 안 하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지겹게 이제 얘기 들었는데 내가 이제 그만 좀 얘기하라고 해갖고 이제는 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업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권유를 하는 거예요. 권유를 계속 권유해요. 막 나보고 해라. 아니 너 그러니까 막 하나씩 물어봐. 야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거는 막 물어봐. 그래서 이거는 잘은 못하지만 하면 하겠지 하면서 막 이렇게 대답을 해.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질문이 뭐냐면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조건들이었던 거야. 나는 몰랐지. 그냥 대답한 거지. 그럼 너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원래 한 3가지만 하면은 웬만하면 보통 사업 할 수 있다. 근데 너 이것도 할 수 있잖냐. 근데 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싫어요. 저는 그냥 강 원장님이랑 계속 일하겠죠. 뭐라고요? 네. 뭐라고? 렉스 컴퍼니 여기는 그냥 렉스칸스 로이킴으로 렉스 로이킴보다 저는 막 이렇게 저는 이제 원장님을 4년만 넘게 같이 일하면서 저는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봤잖아요. 원장님 어떻게 경영을 하시는지를 저는 보면서 느낀 건데요. 저는 원장님처럼 못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거고요. 반대로 원장님께서 할 수 없는 영역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지. 나는 원장님처럼 난 자신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난 사업 못하겠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 생각 없어요. 심지어 저기 대전에서 월급을 좀 많이 부르면서 이제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하시는 저랑 이제 동갑인 여자 원장님이 있거든요. 좀 친한 분인데 페이를 좀 세게 불렀어요. 많이 세게 불렀어. 여러분이 상상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아마 머릿속에 그 이상일 거예요. 근데 좀 많이 부르면서 저보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학원이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에 이제 나보고 대전점에 이제 원장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 작년인가 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작년인가 이제 나한테 제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거절했죠. 거절한 이유는 뭐냐? 멀어서요. 한국에서 스카우트였으면 한국에서 그거는 상도덕에 어긋난 거잖아. 이 동네잖아. 이건 상도덕에 어긋나잖아요. 쌤집 근처에 똑같은 페이로 똑같은 조건의 스카우트를 보셨어요. 그러면 좀 농담이고.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그 학원 이름 뭐예요? 응? 그 학원 이름 뭐예요? 학원 이름 뭐냐고? 예태전설 나왔어요. 예태전설 나왔어요. 안 알려줄 건데? 그런데? 안 알려줄 건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서울에도 학원이 있고 이제 또 강남에 학원 하나 있고 대전에 학원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3군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제 그게 좀 힘든 거지. 특히 대전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아예 책임지고 이제 자기가 신경 안 쓰도록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뽑고 싶은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사실 잘 없거든요. 이게 강사는 많거든. 강사는 많은데 관리를 하면서 강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희소자원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이제 만나보고 이제 얘기를 해봤으니까 대충 알 거 아니야. 얘기해보면 사이즈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제의를 했던 거죠. 저는 이제 거절했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좀 가깝게 가지. 자, 다시 볼게요. 자, 연구들이 보여주는 대절을 No one is born. 아무도 태어나지 않는다고. To be an entrepreneur. 그러니까 기업가로 태어나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아무도 그러니까 기업가라는 특성은 천성적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잠재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한 명이 될 잠재성, 즉 그 기업가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한 겁니다. Whether someone does or doesn't become an entrepreneur. 자, 어떤 사람이 기업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is a function, 어떤 작용인데요. 환경, 인생 경험, 개인적 선택 이런 거에 작용이랍니다. 즉 기업가, 사업가가 되느냐 마느냐는 어떤 거에 따라 다르다? 환경에 따라 다르고요. 그 사람의 삶의 경험에 따라 다르고요. 그 사람이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 이거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죠. 이게 꼭 근데 뭐 기업가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든지 어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작용한다는 거. 자, 근데 however 나오네요. 그러나 there are personality traits and characteristics. 성격 특성들과 특징들이 있답니다. commonly associated with entrepreneurs. 그래서 흔히 기업가들과 관련성이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답니다. 즉 기업가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기업가가 되기에 좀 잘 알맞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겠죠. 그런 알맞는 성향이 있다는 거겠죠. 자, these traits 이러한 특성들은 are developed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하는데요. 그리고 evolve from an individual social context 개인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발달된답니다. 결국에는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예시가 나오는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people with parents who were self-employed. self-employed가 자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employed가 고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고용된 거니까 내가 나를 고용한다? 이게 뭐야? 내가 운영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영업하는 거야. 자영업하는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요, are more likely to become entrepreneurs. 또 나왔죠?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운영하는 걸 봤을 테니까. 그 환경이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그 이유가 아래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이어서 보자면 After witnessing a father's or mother's independence in the workplace. independence라고 표현을 했네요. 독립성이라고 표현했어. 얘들아, 직장에서의 아빠나 엄마의 독립성을 목격하고 난 후에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이라는 건 사실 문맥상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엄마 아빠가 사장이야. 엄마 아빠가 사장이면 엄마 아빠가 누군가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약이 없음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독립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제한을 거는 대상으로부터 독립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인디펜던스의 문맥상 의미는 자율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제한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거를 목격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is more likely to find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데 독립이라는 게 참 매력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요. 근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9살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아들내미 나이야. 내 아들내미 나이. 근데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내 머릿속에 이제 하도 그때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고 엄마가 이제 그때 뭐라 했냐면은 너는 절대 사업하지 말고 보증 서지 말라. 이 얘기를 9살부터 들었어요.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 아직도. 그 얘기를 하도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반대 얘기도 마찬가지네요. 이제 사업가가 될 가능성은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 그런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거였잖아. 그럼 반대의 경우죠. 저는요. 사업을 내가 왜 안 하냐? 나의 환경 때문에, 내 자라온 환경, 나의 경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자, similarly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니까 앞 내용과 똑같아야 돼요. 대신에 다른 예시를 들어야겠죠. 그죠? People who personally know an entrepreneur. 자, 개인적으로 기업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 또 여기서 잠깐만 볼게요. 자, 잠깐 보면 as1급 as거든. 근데 앞에 twice 나왔으니까 2배만큼 뭐만 보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보다 2배만큼 더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앞에 또 비교급의 대 나왔지, 그렇지? 그러니까 2배만큼 뭐뭐 한 게 아니라 2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개인적으로 기업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뭐 할 가능성이 2배가 넘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뭐 할 가능성이 2배가 넘냐? To be involved니까 관여될 가능성이 2배가 넘는데요. 그 뭐에 관여되는데? 새로운 firm, 회사를 시작할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에 관여된다는 건 새로운 회사를 시작한다. 즉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자.